안녕 얘들아. 자, 오늘은 교과서 페이지 203쪽에서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원래는 오늘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하기로 하려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얼굴을 보게 됐네. 그래서 굳이 쌍방향을 안 해도 우리가 어차피 다음 주에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할 거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거 대신에 쌍방향으로 하는 대신에 진도를 나가려고 온라인 수업을 지금 찍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오늘까지는 진도 나간다 생각하고 다음 주에 얼굴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내용도 한번 잘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까지는 다각형,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도 마찬가지긴 하지. 첫 번째 단원부터 네 번째 단원까지 뭐 이제 내각과 외각 그리고 대각선까지 해가지고 다각형에 관련된 개념을 배웠었다면, 오늘 배우는 다섯 번째 단원과 여섯 번째는 바로 원과 관련된 거를 배워보도록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 한 번쯤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이 뭐였을까? 얘들아, 원은 그림을 먼저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원이 그려졌지. 그치? 이 원의 정의는 뭐냐면 얘들아, 원의 중심을 따로 여기다가 이렇게 존재할 때 한 점으로부터 원의 정의는 한 점, 요 가운데 있는 원의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 바로 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일정한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했었어? 얘를 우리는 반지름 R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였고, 기억이 날까?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부채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오늘 배우는 내용이 원의 초반 부분이라서 새롭게 배우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 지금 이걸 보더라도 호, 현, 부채꼴, 활꼴 다 이제 새로 배우는 내용인데, 단어가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수학자들도 좀 헷갈리겠다 이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단어에서 주는 의미가 바로 개념이기도 해. 아예 그 자체가. 알겠지? 그래서 부채꼴이다 그러면 부채 모양인가? 진짜로 부채 모양이야. 활꼴이다 그러면 활 모양인가? 진짜로 활 모양이야. 과연 원에서 어떤 게 과연 부채꼴 모양이고 활 모양인지를 한번 좀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부채꼴하고 활꼴을 먼저 다루기 전에 호랑현을 먼저 해야 되더라. 호랑현은 어디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를 거냐면, 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한번 알려줄게. 자, 원을 먼저 그려볼게. 원이야. 그래서 원의 중심도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이쯤이 원의 중심 O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원은 한 바퀴를 다 도는 걸 원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원 위를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한 바퀴 돌지 않고 중간에 멈출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처음 스타트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 맨 꼭대기 12시 방향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계 방향 아니면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합시다. 반시계 방향으로 쭉 나아가다가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멈춘 거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될까, 얘들아?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원의 일부분처럼 그려지겠지. 그치? 그럼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원의 꼭대기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따라서 내려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멈춘 거지. 이런 식으로도 원의 일부분을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원의 일부분을 우리는 휘어진 요 일부분을 호라고 해줄 거야. 괜찮을까? 근데 이렇게 휘어진 길을 원 위를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따라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면 요 점을 A라고 하고 꼭대기를, 그리고 멈춘 지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A와 B를 그냥 가로질러서 쭉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원 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원 내부를 이렇게 가로지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그림이 A가 있고 B가 있으면 그냥 가로지른다 했으니까 그대로 선분처럼 직선을 그려주면 된다는 거지. 얘가 바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해줄 거냐면, 얘는 호랑 다르게 직선을 연결한 거를 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호도 잠깐 얘들아, 그림상 이제 호가 이 부분을 뜻하는 거구나.
원 위를 일부분을 따라가는 거를 뜻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겠는데 기호로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그럼 기호로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시작점과 끝점을 A, B라고 할 때 A서부터 시작해서 B로 끝나지만요. 휘어져야 됩니다 라는 걸 표현을 해야겠지. 얘는 직선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직선이고 현은 그리고 호는 휘어진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기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휘어줄 거야. 그러면 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들아? 현은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연결할 건데 휘지 않고 그대로 직선입니다. 이렇게 선분처럼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바로 얘가 호, 오른쪽은 현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괜찮을까?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얘들아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그냥 원을 가로지르는 직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원을 가로지르는 직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직선, 가로지르는 직선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할선이라고 할 거야. 할자가 이게 가로지르다 뜻이고 선은 말 그대로 선인 거지. 뭐 직선 할 때 그 선. 알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 단어를 지금 새롭게 배운 게 벌써 3개나 되는 거야, 얘들아. 첫 번째 뭐 배웠어? 호 배웠고 그래서 호는 휘어져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기호에서도 이렇게 휘게끔 기호를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현 배웠고 그치? 그래서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그냥 가로질러서 연결하는 거였고 할선은 선이긴 선인데 어떤 선? 가로지르는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내용이 바로 쌤이 쓴 오른쪽에 203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 호는 원 위의 일부분을 따라가는 걸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현은 원 위의 두 점을 그냥 가로질러서 연결하는 거였고 할선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직선인 거고 지름은 뭐 잘 알고 있지. 지름이 중요한 건 뭐야? 분명히 무조건 어디를 지나야 돼? 지름은 이쪽도 지름이고 이쪽도 지름이지만 항상 지름은 뭐여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지름도 현이긴 현이야. 왜냐면 D랑 F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 근데 원의 중심까지 지나면 그거는 가장 긴 현이 되는 거지. 지름으로서. 오케이? 그 다음 204쪽으로 넘어가면 호랑 현은 너희들이 충분히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제 1번 잠깐만 영상 멈춰두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쌤은 영상 멈추지 않고 바로 답을 부를 거니까 너희들이 영상 멈춰두고요. 자, 풀었지? 그럼 쌤은 원에 나타내 보도록 할게. 호 AD래. 호 AD는 기호로 표현하면 빨간색으로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림을 그리면 A부터 D까지 원 위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현 BC를 표현해보면 B와 C인데 현이야. 현이라서 이렇게 직선이 된다라는 거지. 그 단어에서 호는 휘어진 거, 현은 직선인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현 BC도 이제 그림상에서 표현하면 얘들아 조심해야 돼. 이렇게 그린 친구 없지. 원 위를 따라간 친구 없지. 이거는 현 BC가 아니라 호 BC가 되는 거야. 우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현 BC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B와 C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선분을 그리면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잘했지 얘들아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딱 나왔다. 부채꼴하고 활꼴하고 중심각까지 나왔다 얘들아. 한번 같이 보자. 그림을 이거는 쌤이 그리지 않고 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같이 볼게. 쌤이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 부채꼴 진짜로 부채 모양이지 얘들아. 이렇게 쌤이 부채 한번 가져와 볼게. 짜잔. 어때 얘들아? 부채를 가져왔어. 똑같아 보이지 얘들아? 그치? 부채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이 진짜로 이런 부채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원 위에서 부채 모양은 어디겠어? 원의 중심. 여기가 원의 중심인데 원의 중심과 원 위의 두 점 A와 B를 연결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반지름도 필요하고요. 여기도 반지름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 A, B를 원 위를 따라가서 이렇게
그리는 거 이 부분 현이 아니라 호 AB. 이렇게 반지름 두 개랑 호 AB가 만나서 생겨나는 이 영역을 우리는 부채꼴이다 라고 해줄 거야. 괜찮을까? 그리고 다시 넘어오면 활꼴. 이것도 활 모양이지 얘들아. 활도 한번 쌤이 그림을 가져와 볼게. 짜잔, 가져왔어 얘들아. 어때? 그림이 좀 연해서 안 보일 수 있지만 얘들아, 지금 얘를 이렇게 뒤집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줄도 보일까? 이거 너무 얇아서 참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줄도 있어 이미. 그치? 그래서 줄도 있고 여기 활대랑 만났을 때 진짜로 활골 모양이잖아. 그래서 말 그대로, 단어에서 주는 말 그대로 활골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구성품이 뭐야? 이거 쌤 그림 때문에 잠깐 얘들아 지워졌는데 D가 여기 있어. 그래서 현이 아니라 호 CD, 호 CD와 현 CD가 만나서 활골을 만들어낸다. 이 현과 호가 만나서 만들어진 이 영역을 활골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알겠지? 굉장히 쉽지 얘들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오는데 얘들아, 바로 뭐냐면 이 중심각이야. 이거 중심각 굉장히 중요해. 원의 중심이 어디였어 얘들아? 원의 중심은 당연히 여기지. 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중심은 여기지. 근데 그 가운데에 붙어있는 각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 중심에 붙어있는 요 각을, 부채꼴이 형성하는 이 각을 중심각이다 라고 할 거야. 알겠지? 별거 없지? 그냥 단어에서 주는 느낌 그대로 우린 따라가면 돼. 단어에서 일부러 그렇게 이름을 정한 거니까. 근데 밑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한다 얘들아. 자, 이 남자애가 이야기하는 거, 원에서 항상 이렇게 부채 모양만 부채꼴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반대편인 이 파란색 부분도 부채꼴이다 라는 거지. 괜찮을까? 그래서 부채꼴을 항상 너무 부채 모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반지름 두 개와 호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아. 알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활도 똑같지. 활골도 너무 활 모양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활골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을까?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거 약간 밑줄만 치자면 이 부분이지. 호랑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활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채꼴은 어디랑 어디로 이루어진 거? 반지름, 두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엄연히 남자애가 말하는 것과 여자애가 말하는 것도 참이야 얘들아. 너무 부채 모양, 그 시각적으로 부채 모양이 아닌데요?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이것도 부채꼴이야. 이거 활 모양이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이것도 활꼴이 맞는 거야. 오케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문제 2번.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봐. 영상 멈춰두고. 다 풀었지? 그럼 쌤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원에다가 이제 다음을 나타내시오 되어 있어. 부채꼴 AOE. 부채꼴 AOE니까 반지름 AOE를 연결해서 호까지 이렇게 부채꼴로 이 부분을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부채꼴 AOE는 쌤이 빨간색으로 표현했고, 호 BC의 중심각을 표현해보자. 쌤이 중심각 이야기하면서 부채꼴만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얘들아, 이 중심각은 부채꼴일 때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언제도 형성이 되냐면 그냥 호만 언급하더라도 그 호를 이루고 있는 중심각은 형성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냥 중심각은 호일 때도 부채꼴일 때도 형성이 되고 그냥 호 AB나 부채꼴 AOB나 중심각의 크기는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문제는 호 BC의 중심각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호 BC를 먼저 표현해주면 B와 C를 원 위를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데, 중심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원의 중심과 B, 원의 중심과 C를 연결해서 요 사이각을 뜻한다라는 거지. 여기가 바로 이제 중심각이다라는 거지. 알겠지? 괜히 빗금 치면 너희들이 중심각이 영역이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쌤은 그냥 중심각을 빗금은 치지 않고 여기 반지름과 반지름 사이각입니다 이렇게만 쓸게. 그림을 그릴게.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호 CD와
현 CD로 이루어진 활골이래. 그럼 뭐 CD만 찾으면 되겠다 얘들아. 그치? 그럼 CD로 찾으면 아하 찾았네. 현 CD 먼저 그리면 어떻게 그리면 돼? 현 CD. 현이니까 이렇게 가로지르면 되고 그 다음에 호 CD. 호 CD니까 원 위를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헷갈리지 마 얘들아. 얘가 호 CD. 얘가 현 CD. 현 CD는 기호로 이렇게. 호 CD는 기호로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이루어지는 요 영역이 바로 활골입니다 라는 거지. 알겠지? 문제에서 원하는 이 부분이 답이야 얘들아. 넘어가고 이번에는 이제 부채꼴의 중심각하고 호 사이에는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쌤이 아까 원에서 요 밑에 있는 원을 보면 아까 뭐라 말했었냐면 호가 정해지면 중심각이 정해진다 했었어. 그치? 그래서 호가 이렇게 정해지면 그 호에 대한 대응되는 중심각이 정해집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거꾸로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중심각이 정해지면 그에 대응되는 호도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호뿐만이 아니라 중심각이 정해지면 부채꼴도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호랑 부채꼴과 중심각은 하나가 정해지는 순간 그 세 개는 같이 정의를 시킬 수는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은 부채꼴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근데 얘들아 중심각이 이렇게 서로 똑같으면 요 첫 번째에 있는 부채꼴을 1번, 두 번째의 부채꼴을 2번 이렇게 했을 때 1번을 만약에 회전을 시킨다면 그치? 피자 생각하면 좋겠다. 그지? 피자가 이 모양으로 잘려 있잖아. 그래서 1번 피자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2번 피자랑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완전히 포개지겠지. 그치? 그래서 중심각이 크기가 같으면 부채꼴이 완전히 똑같을 뿐더러 모두 똑같다. 부채꼴의 구성 요소인 호도 길이가 똑같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번 피자를 쌤이 한 2배 혹은 3배까지 늘려볼게. 이렇게.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빨간색 중심각 있잖아. 이 중심각을 똑같이 2배 혹은 3배 이렇게 가져오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피자가 지금 2배, 3배가 된 건데 중심각이 얘들아 1배에서 2배가 되고 3배가 될 때 부채꼴의 넓이도 어떻게 된다는 걸 파악할 수 있어. 이 피자가 2조각이 되고 3조각이 되는 거니까 넓이도 2배, 3배가 되는구나. 또 호의 길이도 1배에서 2배, 3배가 되는구나. 어떤 개념이 2배, 3배 될 때 또 다른 개념도 마찬가지로 2배, 3배가 되면 그 A 개념과 B 개념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배웠지? 그치. 바로 정비례한다 라고 배웠었지. 그래서 지금 쌤이 말을 하는 게 뭐랑 뭐가 정비례한 거냐면 바로 중심각의 크기와 중심각의 크기는 뭐랑 정비례하냐면요. 부채꼴의 넓이 또는 부채꼴의 넓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호의 길이랑도 다 정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괜찮을까? 이거 피자 원판 돌리는 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2배, 3배 될 때 중심각이 2배, 3배 될 때 부채꼴의 넓이나 호의 길이도 2배, 3배 되는 게 보이고 또 중심각이 서로 같은 피자 조각이 있으면 당연히 그 피자 조각의 크기도 같고 호의 길이도 같고 그치? 그 이야기를 이제 글로 정리해보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관계야 얘들아. 이 그림이 왜 여기 있을까? 그림은 요거는 치워주시고요. 자 요렇게 요 관계가 이제 글로 표현한 게 이 부분이지.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오른쪽 위에 그림 나와 있지.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다 똑같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또 마찬가지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랑 정비례한다. 중심각의 크기가 2배, 3배, 4배, 아니면 5.5배 이렇게 될수록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도 2배, 3배, 5.5배 다 이렇게 똑같이 따라간다라는 거지. 정비례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학은 계속 누적 학문이라 했었어. 기존에 배운 걸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들도 다 2학년, 3학년, 고등학교까지 다 갈 거야, 얘들아. 개념 확인. 요거 잠깐 우리가 잘 배웠는지 한번 보고 갈까, 얘들아? 왼쪽 그림을 먼저 보면 중심각의 크기가 40대 80, 즉 2배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는 부채꼴의 호의 넓이나 부채꼴의 넓이와 정비례한다고 했으니까 2배가 될 때 호의 길이도 2배가 돼야 되고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지? 3cm, 6cm가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각이 50대 100이면 1대 2, 2배니까 넓이도 여기가 7cm 제곱이면 7제곱cm면 오른쪽도 2배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개념 확인 잘 됐다면 이제 문제 3번만 우리 같이 풀어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 4번과 5번 그리고 스스로 확인하기는 숙제로 해오면 될 것 같아. 숙제가 좀 많을 수도 있긴 한데 얘들아 8문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또 적어. 알겠지?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숙제고 오늘 요거 마지막 문제 3번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너무나도 쉽다.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은 45도 45도가 가져왔네. 그러면 호의 길이가 당연히 서로 같겠지. x는 7cm 이렇게 써주면 바로 끝났고요. 2번도 봤더니 아이고 너무나도 쉽다. 지금 넓이를 뜻하고 있는 거야. 지금 화살표가 요 부채꼴 안쪽을 뜻하고 있지 호를 뜻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넓이를 뜻하고 있는 거야. 단위 자체도 제곱센티미터니까 넓이잖아. 그치? 그래서 넓이가 지금 똑같은 부채꼴이래. 그러면 당연히 중심각의 크기가 어때야 된다? 아, 똑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x는 60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해서 페이지 205쪽까지 해서 진도 다 나갔고 206쪽, 207쪽은 숙제라고 했어 얘들아. 다음 시간에는 얼굴 만나서 수업할 거니까 숙제 꼭 해오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프지 말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고 이 부분 좀 어려웠지? 한번 잘 공부해봐 얘들아. 원과 부채꼴 배우는 내용 많았었어. 고생했어 얘들아.